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수연 선생님이에요. 자, 여기는 대치러셀이에요. 지금 704호 강의실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게 메가스터디 옷이거든요. 로고하고 비슷한 색깔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상담을 좀 많이 받는데, 올해 한번 이거를 기획해 볼게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캐스트에서 이제 Let's Study 시리즈 1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만나는 고민들 있죠. 그것들을 하나씩 오늘 해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이제 들었던 친구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오답을 해요. 기출문제를 분석하라 그래서 기출문제도 열심히 분석하고, 오답을 하라 그래서 오답도 하고, 오답을 다 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해설지를 참고해서 구문 분석까지 다 해요. 근데 또 문제를 풀면 또 틀려요. 이게 오답이 과연 잘하고 있는 오답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무리 오답을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그 이유가 뭘까? 공부를 여러분 되게 효율적으로 하고 싶잖아요.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적이 오르려면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은 오답을 할 때 여러분이 왜 이러한 답을 골랐을지 적죠. 그 다음에 왜 답은 이건지 적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하다가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만 끝내면 안 돼요.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실전에서는 아무리 오답을 여러분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적었던 그 오답대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나의 사고 과정이나 루트가 경로 자체가 오답으로 가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다시 되풀이하고 복귀한다고 해서 바른 길로 그 다음에 갈 수 있을까? 그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습관을 고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푸는 게 오히려 독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잘못 푸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이 풀고 채점하고 성적이 오르면 공부한 결과가 그때그때 나오는 것 같아서 기쁘고 뿌듯하겠지만 그거는 일단은 나의 자기 위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찐 실력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수능 수험장 가가지고 정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아직 여물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많이 풀지 말고 문제를 분석적으로 다가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푸는 것이 아니라 분석에 먼저 주안점을 두시는 게 좋아요. 오늘 그 고민을 가지고 온 친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 순서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순서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풀잖아요. 풀지 말고 순서 문제의 답을 일단 적으세요. 그냥 답지 보고 답을 적으세요. 그 답이 만약에 C, A, B예요. 됐죠? 자, 그러면 C, A, B라고 딱 적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왜 C, A, B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유 쓸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은 단어도 모를 거고요. 구문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이 안에서 답을 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얘를 답을 맞추기 위해서 단서를 엄청나게 많이 찾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아, 이런 연결사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지시어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 다음에 아, 이런 표현은 재진술이구나. 그 다음에 요런 거랑 요런 거 헷갈릴 때는 이런 정보가 먼저 와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쓰면서 단서를 찾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기냐면 정답으로 가는 기준과 그 다음에 근거가 생겨요. 이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그냥 풀지 말고 답을 적고 그 다음에 역으로 공부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나만의 해설지를 써본다. 요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시험장에서 답을 알고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보냐면 두 번째는 이것도 가정해 보셔야 돼요. 이제 내가 진짜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풀까? 자, 그래서 실제로 답을 알고 있지만 내가 진짜 수능장에서 푼다면 나는 답을 어떻게 찾을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의 기준과 근거가 눈에 보이면서 답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나는 그래도 답이 CBA일 것 같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리 봐도 CBA 같아요. 납득이 안 돼. 그러면 이제 B하고 A와 A하고 B에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찾아야 돼요. 왜 A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끝나나요, 선생님? 이제 단어 정리해주면 될까요? 아니요. 세 번째는 뭐냐? 똑같은 문제가 또 안 나와요. 이제는 실전으로 내가 만약에 속도를 빠르게 풀고 싶다. 혹은 시험장에서 이걸 찍어야 된다. 찍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럴 때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찍을 것인가를 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가지고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했잖아요.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3번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문제 풀 때 2번 쓰시면 돼요. 근데 평상시에 문제 풀 때 이미 1번을 분석해서 풀었기 때문에 오류 없이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이거를 반복해서 이제 몇 번 해야 되냐? N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이 느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답을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오답이 아니라 선생님 왜 분석을 하라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영어에서 특히 순서나 문장 삽입 있죠. 헷갈리는 것들, 그런 것들에 적용하면 굉장히 크게 도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푸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일단 독이다. 한 유형을 내가 풀었는데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렸다. 그러면 그건 나에게 부족한 점이 어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양으로만 해결한다? 절대.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문제를 많이 풀었던 친구라면 빨리 줄이세요. 한 3문항 정도로. 그래서 매일 3문항 정도 분석하자. 그리고 끝내버리세요. 하루 3문항이 우스워 보여도 대략 한 달에 20일 공부한다고 하면 여러분 20 곱하기 그 다음에 3문항 하면 60문항이잖아요. 그거 여러분 10개월 정도 하면은 600개인데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 진짜 성적이 올라가요. 그리고 왜 정답의 기준에서 그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그 눈으로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또 어떤 시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요런 정보 뒤에는 요런 게 꼭 오네? 그런 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쌓이면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자기만의 진짜 직관이 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 이제 그냥 렛츠 스터디 하시면 됩니다. 렛츠 스터디 시리즈는요, 이렇게 선생님이 현장에서 친구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때마다 찍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유용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정말 뿌듯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공부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고요. See you later!